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경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시대가 열렸죠. 이 윤석열 정부 시대와 열린 것과 동시에 북한이 갑자기 판문점 선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은 2018년 4월에 있었던 남과 북이 우리 쪽 판문점 판문각에서 만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우리 쪽 도보다리에서 양자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이 서로 만났죠. 둘이서 독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USB를 건네줬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혀 있는데 어떤 USB에 그 USB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반도 신경제 전략 구상이 담겨져 있다는 이 말만 했는데 그것만 담겨져 있는지 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담겨져 있다면 이미 공개해도 되는데 하나만 남겨주고 그 원본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본을 공개하면 되는데 문재인이 공개를 못하는 원인이 뭐가 문제일까요? 가짜를 공개했다가 북한에서 받은 김정은이 직접 받은 USB를 공개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 터뜨리면 문재인은 끝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그 정보 소식통에서도 들려오지만 북한이 김여정이나 이 담화문이나 박종천이나 김용철이와 같은 고위층들이 담화문을 볼 때도 그런 냄새가 상당히 풍긴다는 것입니다. 내 입만 열면 당신 끝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미친 개에 비유하고 삶은 소대가리에 비유하고 미국산 앵무새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폄하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을까요? 만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언의 암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김정은이 왜 갑자기 판문점 선언을 들고 나왔을까요? 문재인을 그렇게 짓밟던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미사일을 발사했던 김정은, 벌써 1월 달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15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는 ICBM 중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엄청난 신형 미사일들만 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에스테킨 미사일, 그리고 철도 기갑여단의 그 이동식 차량에 실은 철도 차량에다 실은 미사일만 2번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안보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즉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더라면 이런 미사일들은 아마 그래도 발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임기가 다 되는 이 순간에 무대기로 발사한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북한. 그러면서 이제는 또다시 문재인을 대통령이 내려오자마자, 이제는 전 대통령이 돼버렸죠.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판문점 선언을 거두면서 모든 역량을 촛불 시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전략인 것입니다. 북한에 어떻게 판문점 선언을 거들면서 여기에 있는 종북, 친북, 좌파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깨문들에게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대깨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령문을 공식적으로 하달하고 있는지 직접 북한의 이 논설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 세력의 대결 광란을 단호히 짚부셔 나가자. 누가 반통일 세력이죠? 자, 문재인이가 통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통일한다고 하다가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그냥 북한을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통일하지 않겠다는 반통일 세력은 문재인과 그 대깨민 노리겠는데 반통일 세력의 대결 광란을 단호히 짚부셔 나가자.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들인가 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이렇게 세 단체가 2022년 5월 9일 바로 문재인 정부 시작 바로 전날 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뭐 사인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공동 남측 우리 한국 측의 그 대표들은 어떻게 북한하고 연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북한하고 통일부 승인 안 받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위반되고요. 그런데 반통일 세력이랍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4년이 흘렀다. 자, 4년이 흘렀다는 건 여러분, 이 6.15 공동선언은 그 예전에 한 거고, 이 4년이 흘렀다는 것은 판문점 2018년 했던 그걸 말하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은 장장 70년 동안 이어진 민족 분열의 고통과 수년 역사의 정지를 찍고 자주 통일과 민족 번영의 휴양한 앞길을 밝혀준 이종표이다. 여기에 자주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주 통일이라는 것은 한국과 북한과 둘이서 서로 협력해서 통일하자는 것이 자주입니다. 이 자주 통일에는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외세라는 건 누구죠? 바로 미군 철구를 주장하는 겁니다. 미군 철구가 바로 자주 통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교례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 선언은 이 땅 위에 무겁게 들였던 전쟁의 불구름을 일시에 가셔내고 우리 교례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줬다. 자, 그러면 그 기대를 꺾어버린 게 누구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에는 4년 동안 계속 북한에 굴종하고 굴복하면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국급했고, 심지어 삶은 소대 가슴이 미친 개라고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굽신댔던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 누가 뒤집어 버렸습니까? 이 4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2020년부터는 2019년부터는 6월부터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계속 도발을 걸었던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전쟁의 불구름을 일시에 가셔내고 교례와 민족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줬다. 그렇게 남북 간의 회담을 열고 대화로 나오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빌기까지 했는데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바로 2019년 10월에 있었던 부산 아세안 정상회담, 거기 얼마나 간절히 최고의 의존으로 모실 테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오지 못한다면 최용의 상임위원장이라도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빌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도 안 했죠. 그러면 4년 동안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면, 즉 평화통일, 전쟁의 불구름을 가셔내는 그 선언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 김정은이죠. 그러나 지난 4년간 교례의 지향과 염원에 배치되게 북남 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모처럼 찾아왔던 평화의 봄 통일의 훈풍은 가뭄없이 사라지고 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가고 있다. 아니 4년 동안 그렇게 회담에 나와달라고 소냐바리아 빌었던 데 안 나왔던 게 누구고 미사일만 발사했던 게 바로 김정은이라는 걸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먹구름만이 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LBM을 발사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1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한반도를 극도의 불안한 이 긴장 대결로 극도의 불안한 정세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도 4년 동안은 남과 북이 제대로 다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가 들어서자 이제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바로 미국과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랍니다.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더 높이 들고 나아가는 여기에 민족의 존엄도 있고 자주 통일과 민족 번영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미군이 있어도 좋다고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한미동맹 강화하게 되자 이제 예전처럼 자기들한테 호락호락 굽어들지 않을 것을 북한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사전에 초전 박살내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측, 남한 측이라고 하죠. 6.15 공동 실천선언 남측 공동위원회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오면한 반정부 반국가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 내부 문제, 북남 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그 누구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남에게 내맡기는 매국 배족 행위이다. 민족 내부 문제를, 북남 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는 것은 매국 배족 행위. 국제사회 제재에 교리가 있는데 유엔 헌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들고 다니고 유엔 안보리에 찾아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세와의 동맹 우선을 떠들며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온갖 분열주의적
반통일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 배격하자. 명령하는 거죠. 반대 배격하자 하라는 거죠.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대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이익을 당당히 지켜나가자. 지배자로 군림한 외세의 간섭, 미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 그러면 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미국만 동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선반도에 있으면 다치면 터질 듯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각일각 도화선을 향해 가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각일각 도화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화선이라는 것이 도화선이 불달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첨예한.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자, 도화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서 국방장관을 맹비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맹비난했던 것이 북한이죠. 지난달 ICBM을 발사하고 선을 넘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고 규탄하자 이렇게 서 장관을 군부 호전광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골고 늘어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화선을 향해 가고 있답니다. 조선반도에서는 다치면 터질 듯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 것도 북한이고 국초음속 미사일 쏜 것도 북한이고, 자,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SLBM 쏘는 것도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적인 외세를 꾸려 민족의 삶의 도전인 삼천리 강터를 참혹한 전쟁터로 만들려는 모든 합동 군사 연습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전쟁의 황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자, 이제 번심이 나왔죠. 이건 뭘 말하죠?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파괴, 한미연합훈련을 조지시키는데 총골개라고 합니다. 정세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선언들을 흥정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아니, 지금 회담을 하자고 그렇게 빌붙었는데도 안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성은 모두가 드높은 자주의 녹과 뜨거운 민족 본영의 웅지가 세차게 고동치는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무겁게 대하며 성실히 이행해 나가자.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자주통일, 외세,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들끼리 자주통일이라는 것, 그 북한이 맥히는 길인데 그걸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냅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 분자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자주의 녹수로 불타고 통일의 애국의 숨결을 엎드리는 8천만 개의 드높은 기상을 결코 꺾을 수 없다. 해내외라는 건 북한, 해외, 그리고 우리 한국을 넘대 해내외 전체 동포들이요 모두 다 애족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민족 자주, 반전 평화, 북남 선언 이행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반통일 세력의 대결 준동을 단호히 짚으시며 자주 통일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반통일 세력. 자, 이제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기 전날 이렇게 북측실천위원회, 6.15 공동 북측위원회, 6.15 공동 남측위원회, 6.15 공동실천 해외축위원회 이렇게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촛불을 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갈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할까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회담이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3번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재인이 사정을 하고 빌고 빌어도 짓밟아버리고 심지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킨 것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까? 우리가 폭파시키라고 했나요? 윤석열 정부를 시작부터 흔들기 위해서 북한은 이렇게 악랄한 책동 그리고 지령문을 내려보내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면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함께 이렇게 했는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